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9월 5일에 방영한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다음의 예고편을 통해 박서진님의 출연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인지 고운 한복을 입고 붉은 입술을 부르는 박서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고편으로 박서진님의 무대를 시청한 팬님들의 반응은 정말 박서진님의 화밤 무대를 많이 기다렸는데 너무 반갑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었고, 지난 화밤은 나훈아 가요제에 박서진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다. 이번에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라는 반응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시청률이 심상치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심상치 않은데요. 타이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낼 것만 같았던 지난 82회 나훈아 가요제의 경우 화려한 타이틀에 비해 출연진이 기대에 못 미쳤던 탓인지 6.1%의 시청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화밤에서 시도한 나훈아 가요제의 경우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대하기엔 출연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훈아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훈아님의 예상할 수 없는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통 트롯 창법 아닌가요? 그러나 명색이 나훈아 가요제라고 하면서 게스트로 출연했던 가수들은 정통 트롯과 거리가 너무 먼 가수들이었죠. 지금 훈아형이 박서진님이 안 나왔다고 디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훈아님의 가요제라고 한다면 퍼포먼스 위주가 아닌 정통 트롯을 구사하는 가수 한둘 정도는 섭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미스터 트롯 시즌2 탑7인 진혜성 씨도 정통 트롯을 구사하는 가수이죠. 그러나 일정이 맞지 않았는지 진혜성 씨도 출연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나훈아 가요제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섭외되었어야 할 가왕 나훈아님의 후계자 박서진님 또한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타이틀만 들었을 때에는 10%의 시청률을 찍었을 것 같은데 고작 6.1%의 시청률에서 그치게 되었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화밤의 나훈아 가요제가 마냥 실패한 회차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회차였던 화밤 81회의 5%의 시청률에서 1%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기에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고 시청률의 상승을 만들어내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6.1%의 시청률이 미스터롯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시청률 대폭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나훈아 가요제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치고 얼마나 처참한 성적을 거두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러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비단 나훈아 가요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미스트롯 시즌1의 우승자인 송가인 씨가 고정 출연하고 있음에도 시청률이 4%대와 5%대를 오가는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최근 들어 송가인 씨가 스케줄 문제로 출연하지 못했던 최근 5회차에서는 이찬원 씨가 출연했던 80회를 제외하고 저조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스트롯 시즌3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TV조선 입장에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다소 저조한 시청률은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미스터 트롯 시즌2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미스터로또에서 시청률 7%대를 달성하며 MBN의 불타는 장미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미스터로또는 남성 출연자들이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여성 출연자들이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트롯 시즌3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는 미스터로또보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시청률 상승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그나마 최근 화제가 되어지고 있는 시즌2 탑7 가수들을 적극 출연시키고 있었지만 시즌2 탑7의 인기 또한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엄청난 시청률 파워를 만들어내는 인기는 아니기에 유의미한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다가오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84회 게스트 섭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대와 3%대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화밤을
4%대에서 5%대로 시청률을 상승시킨 송가인 씨를 다시금 섭외하는가 하면 불타는 장미단에게 첫 회 시청률에서 역전당했던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참패를 잊게 만들어준 미스터로또 첫 회 시청률 8.6%의 주인공인 박서진님을 섭외하여 이번 화밤 시청률의 대폭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서진님과 송가인 씨 두 가수 모두 어마어마한 팬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화밤에 출연하지 않았던 두 가수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면 83회의 4.7% 시청률에서 8%대의 시청률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MBN의 현역 가왕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트롯 한일 대전에 출전할 가수를 뽑는다는 자극적인 멘트로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시청률 대폭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현역 가왕의 뜨거운 기세를 꺾을 수 있는 TV조선의 신의 한 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가인 씨도 물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지만 특히 박서진님에 대한 기대가 TV조선 입장에서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박서진님은 미스터로또에서 스페셜 무대가 적극 배치되었을 때마다 기가 막힌 시청률의 상승을 이루어내었던 전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미스터로또에서는 고정 출연자들이 너무 많았기에 박서진님을 적극 조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의 경우 박서진님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이기에 박서진님의 비중을 높게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시청률의 상승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스터로또에서 황금기사단 단장으로 맹활약하며 점점 예능감이 물오르고 있는 것도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일 텐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미스터로또는 언뜻 닮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스터로또에서 쌓아온 박서진님의 예능감이 더욱 빛을 발휘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 방영하는 미스터로또에도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도 박서진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팬님들에게 있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실 텐데요. 잊지 마시고 미스터로또와 화요일은 밤이 좋아 두 프로그램을 꼭 본방사수하셔서 박서진님의 강력한 시청률 파워를 TV조선에게 각인시키는데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멍든 때까지